이야기.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손쉽게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오혜림 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성입니다. 오늘은요, 네.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백혈병,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흔치 않은 병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 만큼 네.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인정되는 경우는 우선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백혈병이라 그러면 그 악성 혈액 질환이라고 혈액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혈액암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죠? 혈액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통 이런 조혈계 혈액암 같은 경우는 그 잠복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폐암 이런 고형암보다 좀 더 짧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폐암 같은 경우는 폐암 발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잠복을 한 10년 정도 네.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백혈병 같은 경우는 한 4년에서 6년 정도 좀 아. 더 일찍 발병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일단 잠복기가 4년에서 한 6년 정도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직업과 관련해서 백혈병 같은 경우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나 방사선 정도로 보통 유해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선이라면 저는 네. 언뜻 듣기로는 그냥 병원밖에 생각이 안 그죠? 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제가 승인받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방사선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네. 케이스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 승무원이셨어요. 승무원. 네네네. 아, 네. 네. 남자 승무원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계속해서 그 항공기에서 운항을 하시면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셨던 분이시거든요. 생소한데 우주 방사선이 네, 뭐예요? 우주 방사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이런 북극이나 네. 이런 걸 지날 때 우주에서 생기는 우주 방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 우주 방사선에 계속 노출이 되셔서 산재를 인정받으신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럼 이 우주 방사선은 사실 비행기 타는 그 네. 승무원이나 아니면 네네. 기장이나 모두 포함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특히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우주 방사선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국제선에 계속해서 승선을 하셨기 때문에 네. 운항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국제선보다는 북극을 지날 때 우주 방사선 노출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D 항공뿐만 아니라 A 항공에서 근무하셨던 승무원분들도 백혈병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계신 경향이 있죠. 추세가 있죠. 저는 사실 승무원 하면 굉장히 네. 멋진 직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네, 실제로 저희도 뭐 이런 유럽이나 미주 어. 쪽으로 가실 때는 우주 방사선에 다 노출이 되고 계신 거거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확률 적인 횟수적으로 봤을 때 네. 이런 항공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 항상 이제 본인의 일로서 이런 북극이나 그렇죠.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뭐 저희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북극을 지나는 항로를 할 네네.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보다는 여행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산대로 적용이 네네네. 안 되겠지만 그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꼭 원치 않아도 가야 되는 네네네네. 그 경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항공사에서도 이런 우주 방사선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인들이 이제 지각을 해서 이런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항공 스케줄도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은 20년이 넘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근무를 계속 네. 하셨기 때문에 무방비로 이제 노출되셨었죠. 네. 그럼 우주로 가는 우주인들도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우주인이요? 우주로 가는 우주 우주로 가는 우주 네. 비행사분들이요? 우주 비행사분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고농도로 노출되실 수는 있지만 단기간 노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측정해 본 적은 없어서 네. 방사선 노출량을 이제 네. 측정해 본 적은 없었는데, 네. 네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운행 스케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연관관계가 있다 해서 산재 인정을 받으셨고, 배우자분도 굉장히 저 승무원도 백혈병에 걸릴 수 있구나라는 걸 사실 조금 몰랐는데 네네. 생소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럼 이런 직업군은 또 백혈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네. 걸 혹시 또 예시를 좀 알려주신다면? 최근에 승인된 케이스를 보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그러네요. 실제로 뭐 방사선사 우리 병원에서 그쵸. 방사선
하시는 분들. 아, 그분도 노출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자살 케이스로 말씀드렸던 비파계 검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엑스레이 기계를 계속 들고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도 이제 백혈병으로 인정되신 케이스도 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기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한 건데 병까지 그렇죠. 얻게 네, 되면 맞습니다. 너무 네네네. 억울해요. 그런 분들은 네. 건강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시면서 산재로 그렇죠. 인정받을 수 네네네. 있다고 하니까 늘 건강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백혈병 산재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한 직업병이든 사실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노출량을 주장하는 건 사실 개인이 노출량을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보통 공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분이 어느 정도 일을 하셨는지 네. 직업력의 기간을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정받기가 좀 힘드시죠. 최소 그러면 몇 년 정도? 보통 그래도 5년 이상 근무하셔야 아. 네네 인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뭐 반도체 라인이나 이런 데서 네.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노출 기간이 짧으셔도 인정되는 케이스도 있어서 아. 이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좀 일반화하긴 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여차도 조금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훨씬 이제 고농도로 노출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백혈병 아무도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혈액암이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혈액암은 우리 전신을 흐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예후가 일반적인 폐암이나 고형암보다는 좀 예후가 많이 안 좋으시죠. 네. 네. 모두 다 건강하게 네.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로 보는 산재 이야기, 오늘은 백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병이기도 하죠. 하지만 혹여나 이 백혈병과 관련된 병이 얻으셨다면 우리 노무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주시니까요.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바로 노무사님이시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